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 야구 야야리. 오늘은 FA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2차 드래프트 결과가 나왔죠. 뭐 어느 정도 예상도 됐지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최주환, 김강민 선수 이런 베테랑들이 빠져나갔고 LG에서는 유망주인 이상규, 오석주 이런 선수들. 그 외에도 최성훈, 양현, 오선진, 태향, 우기민 선수도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깁니다. 많은 선수들이 팀을 옮기게 되는 그런 2차 드래프트인데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는 팀에 따라서 당연히 찬반 논란이 있을 텐데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젊고 유망하지만 기회가 없는 선수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베테랑들을 떨어내는 건 글쎄요. 상당히 충격적인 2차 드래프트였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FA 등급제인데요. 프로야구의 FA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이 지난 2000년 시즌입니다.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0년 시즌을 앞두고 처음 FA 계약을 하고 원 소속팀에 남았던 선수가 기아의 김정수, LG의 송유석, 한화의 송진우가 있었고 또 기아의 이강철 KT 감독이죠. 이강철 투수는 당시 삼성으로 이적한 첫 이적생 FA가 되기도 했습니다. 타자로는 첫 소속팀과 재계약을 한 선수 FA는 하나도 없었고 포수 김동수가 LG에서 삼성으로 3년 계약을 하면서 이적을 했습니다. 당시 1호 FA 계약을 한 송진우 투수 하나와 3년 7억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계약을 했는데 연일 언론을 장식할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강철 투수가 기아와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3년 계약으로 삼성으로 이적한 것 역시 8억을 받고 갔는데 굉장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후에도 FA 제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난 2021년부터 등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등급제를 도입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선수 이동, 특히 보상 제도로 인해서 좀 나이가 들거나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 선수들의 FA 이동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권리를 정당히 누리지 못하는 부분,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등급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렇다면 A, B, C 등급이 있는데요. 이 등급이 어떤 조건으로 적용이 되고 또 보상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등급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A등급은 처음 FA가 되는 선수 중에 최근 3년간 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또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에 든 선수라면 A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단 연봉은 3위 내에 들었는데 전체 연봉이 35위다. 그러면 A등급이 아니라 그 다음 등급인 B등급이 됩니다. 이번 겨울에 FA를 신청한 19명 중에 A등급 선수는 3명인데요. KT의 투수 주권, 그리고 두산의 내야수 양석환과 투수 홍건희 이 3명이 A등급입니다. 등급이라는 것이 꼭 선수의 능력이나 기대치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앞으로 B, C 등급을 조건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선수가 위에 말한 등급 조건에 맞는 선수들이었고요. A등급 선수는 보상이 꽤나 큽니다. A급 FA 선수를 데려가는 팀은 보상 선수 1명 플러스 연봉 200%나 혹은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액으로 내주어야 하는데요. 이 보상 선수가 20인 보호 명단에 들지 않은 선수,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 있는 선수를 내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다음은 B등급인데요. B등급 선수는 첫 번째 FA일 경우는 최근 3년간 구단 연봉 4위에서 10위, 그리고 전체 연봉 순위 31위에서 60위 사이의 선수일 경우 B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재 자격을 얻는 FA의 경우는 지난 FA 때 A 혹은 B등급을 받은 2회차 FA 신청자가 B등급이 됩니다. B등급 FA를 영입한 경우 25인 보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 플러스 전년도 연봉의 100% 혹은 전년도 선수 연봉의 200%를 전 소속팀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B등급 선수가 9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LG의 임찬규, 함덕주, 김민성, 오지환 모두 4선수가 B등급이고
오지환과 김민성은 두 번째 FA이기 때문에 B등급입니다. 또 삼성으로 이적한 KT의 김재윤 역시 B등급이어서 삼성은 25인 보호 선수 외에 한 명, 또 올해 연봉인 3억 6천만 원을 KT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기아의 김선빈, 롯데 전준우, 안치홍, 키움의 이지영 이 선수들도 모두 B등급인데요. 4명 역시 두 번째 FA여서 그렇습니다. A등급에 비하면 부담이 조금 덜하긴 하고 또 능력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 B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안치홍, 김재윤 두 B등급 선수가 팀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등급인데요. 올겨울 C등급 선수는 총 7명입니다. SSG의 김민식, 기아의 고종욱, 삼성의 김대우, 강한울, 한화 장민재, 키움 임창민 등이 C등급 FA입니다. 그런데 30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 투수 역시 C등급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을 했더라면 SSG의 최정 역시 C등급입니다. 이거 역시 그 C등급의 기준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번 FA에서 C등급을 받았던 선수, 또 이번이 세 번째 FA를 받는 선수, 이 선수들은 무조건 C등급입니다. 등급은 한 번 받으면 올라가진 않거든요. 최정은 세 번째 FA이기 때문에 내년에 FA가 돼도 C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구단 연봉 순위는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혹은 이 대목인데요. 35세 이상 선수가 첫 FA 신청을 하면 무조건 C등급입니다. 오수관 선수는 해외에서 복귀해서 첫 FA이고 그리고 35세를 넘겼기 때문에 C등급이 됩니다. C등급은 보상 선수가 없고요. 전년도 연봉의 150%를 전 소속팀에게 보상으로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등급 FA 선수를 데려간 팀은 부담이 훨씬 덜해서 때로는 빅네임 선수들이 옮겨가기도 하는데 2년 전에 KT가 키움에 현금 보상을 하고 C등급 박병호 선수를 데려가서 올해까지 2년간 중심 타자로 맹활약을 해줬죠. 그래서 어쩌면 경쟁력이 있는 베테랑 투수 오승환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팀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삼성이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A의 등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FA, 프리 에이전트 제도는 야구의 기상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선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부터 또 우리 KBO까지 FA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고 하기까지는 수많은 희생과 시행착오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선수가 팀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었고 연봉도 구단이 주는 대로 받는 그런 시절이 꽤 오래 있었죠. 하진의 선수는 컬트 플러드라고 1960년대 세인트루이스에서 맹활약했던 부동의 중견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7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받고 또 568번 연속 수비 기회 무실책. 이게 지금도 메이저리그 중견수 기록인데요. 이런 기록을 보유한 선수인데 12년간 주전 선수로 맹활약을 하다가 갑자기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자 플러드 선수는 이를 거부했거든요. 당시 보위 퀸 커미셔너에게 서신을 보내서 필라델피아뿐 아니라 모든 팀에게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팔트 플러드 선수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의 요구는 거부가 됐고 플러드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서 패소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1년 한 시즌을 쉬었고 당시로선 거액인 10만 달러의 연봉도 날렸고 그리고 다음 해 워싱턴으로 다시 트레이드가 돼서 하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을 잃은 플러드 선수는 12게임 뛰고 결국 3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치열하게 법정 소송까지 했지만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플러드 선수가 패소하고 계속해서 선수협 등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하면서 결국 5년 후인 1975년에 앤디 메서스미스라는 선수와 또 데이 맥날리 두 선수가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요. 그렇게 선수들에게는 정말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는 프리 에이전트 제도가 이틀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슬픈 역사 역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 프로야구도 선수들의 권리 행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희생을 하면서 결국 오늘날의 FA 제도가 확립이 됐는데요. 지난 1988년 9월
최동원 선수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이 한국 야구계 최초의 선수협회 창설을 추진을 합니다. 선수들이 힘을 모아서 연봉 하한제라든가 또 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야구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 목표로 이제 선수협을 창설을 하려고 했는데 최동원 선수는 당시 부한 명예를 이미 누리던 선수였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해서 시작이 됐지만 구단들이 뭐 절대 반대였죠. 요즘도 노조 얘기들이 많은데 당시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시대상이었고 결국 무산이 됐고요. 롯데 최동원 또 삼성 김시진 이런 대표 선수들이 보복성 트레이드를 당했고 많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되는 그런 슬픈 사건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결국 한국 야구 최고의 투수이던 최동원 선수는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을 걷게 되죠. 하지만 그 후에 1993년에 선동열, 1996년에 이상훈 등이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선수협 창설 시도를 한 끝에 12년이 지난 2000년에 송진우, 양준혁, 최익성 이런 선수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선수협 출범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시즌부터 FA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선수들이 부와 명예를 지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됐죠. 프로야구 초창기에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올려도 전년도 연봉의 25% 인상이 최다였다는 어마무시한 그런 규정까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참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억대 FA 계약을 맺는 선수들까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FA가 되는 선수들은 물론 그들의 끝없는 노력과 땀을 그리고 훈련을 반복하면서 이룬 것이기도 하지만 최동원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들의 큰 희생이 있었음을 반드시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회와 팬들로부터 받은 큰 사랑의 그런 결과물임을 되새기고 사회봉사와 팬 서비스, 뭐 사랑의 환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수 또 선수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A 등급 얘기를 하다가 살짝 옆으로 이야기가 좀 빠졌습니다. 오늘 야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옵시즌 동안에도 야구는 많은 얘기를 쏟아낼 거고요. 저도 가능한 한 자주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